안녕하십니까. 물권 각칙입니다. 자, 물권 각칙에 하면 물권이 8개가 나와요. 그 중에 질권을 뺀 나머지가 우리 시험범위죠. 자, 먼저 나오는 게 점유권입니다. 자, 192조. 점유라는 게 뭐죠? 사실상 지배하는 거죠. 지배라는 건 사용수익 처분을 말하는데요. 그걸 법적으로 정당하게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 누가 물건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거. 이걸 점유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점유권을 어떻게 취득하는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돈 주고 사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서 사용하든 물건을 도둑질해서 사용하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사용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된다라는 게 192조 1항의 뜻입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을 소멸하겠죠. 그런데 요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는 경우, 물건을 내가 어디다 깜빡하고 두고 온 경우, 물건 어디 가서 잃어버린 경우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뺏긴 경우 사실상 지배를 상실한 것 중에서 물건을 뺏긴 경우를 점유 침탈이라고 부르고요. 이 점유 침탈의 경우에는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있어요. 그게 우고예요. 그래서 점유를 되돌려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죠. 즉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192조 1항과 2항의 뜻입니다. 자, 조문 봤으니까 물건을 부동산 또는 동산을 사실상 지배한다. 점유라는 뜻인데 그 물건에 대한 정당한 권리 소유권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지질 않아요. 소유자로서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던 도둑질한 물건을 사용하고 있던 그런 걸 따지지 않고 누군가가 물건을 소지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태, 이거를 점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소유자가 사용하는 것도 점유고 노트북을 훔친 놈이 사용하는 것도 점유고 이렇게 됩니다. 점유라는 건 이렇게 사실상 지배를 점유를 한다. 그리고 그 점유를 권리로 인정하는 게 점유권 이렇게 되죠. 이때 점유권은 소유권과 좀 달라요. 도둑놈 생각해 보세요. A 노트북을 훔친 놈이 그 노트북을 사용하는 게 점유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놈은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즉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지 않지만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점유권은 말 그대로 점유하는 권리예요. 점유하는 권리. 이게 점유권이에요. 반면에 노트북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사용하는 건 점유권도 있지만 소유권도 있죠. 소유권. 소유권 뭐야? 정당한 거죠. 즉, 그 노트북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죠. 즉, 점유를 정당화 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단순히 물건을 점유하는 권리는 점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점유하더라도 점유권이 있는 거고 도둑놈이 점유하더라도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반면에 소유권 같은 건 그 점유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당화시키는 권리 말이에요. 이거를 점유할 권리라고 줄여 말하고 이걸 본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물건을 점유만 하고 있으면 본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본권과는 다르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은 소멸하죠. 노트북을 잃어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러면 점유권은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잃어버리거나 스스로 버린 게 아니고 뺏겼을 때는 침탈 1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204조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점유 회수의 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점유를 돌려받으면 회수,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에 관한 192조입니다. 자, 193조입니다. 점유권 중에서 점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상속이한 점유권을 취득했죠. 노트북을 소유자로 점유하고 있던, 도둑질해서 점유하고 있던 갑이 죽어. 그럼 갑이 갖고 있던 뭐 소유권을 포함하는 권리가 상속인에게 넘어갈 텐데 그 중에 점유권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점유권도. 문제는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해야 되는데 갑의 상속인의 경우에는 갑이 사망한 때부터 노트북이 상속인 수중에 들어올 때까지는 노트북을 점유하지 않죠. 그래도 점유권은 이미 취득하는 거예요. 상속이한 점유권에 이전이 됩니다. 소유자든 도둑놈이든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죽어버리면 그 노트북이 상속인의 수중으로 들어가기 전에, 즉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기 전에 이미 갑이 사망한 때 그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193조. 194조 간접점유. 자, 지상권 계약을 하거나 전세권 계약을 하거나 질권 계약을 하거나 전담포 가서 물건 맡기고 돈 빌리는 거, 공짜로 물건을 빌리거나 사용료를 주고 빌리거나 물건을 보관하거나 이런 게 임치예요. 이런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사람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게 간접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 소유 주택을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자, 여기 임대차 있죠. 그래서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어. 그럼 임대인은 직접 주택을 점유하진 않지만 을로 하여금 점유하게 한 자기 때문에 이 갑도 점유권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걸 간접점유라고 합니다. 자, 간접점유 임대인, 직접점유 임차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195조 점유보주자. 가사상 영업상이라고 돼요. 가사상은 가사도우미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업상은 가게 점원 생각하세요. 집주인이나 가게 주인이 그 가사도우미나 가게 점원에게 지시를 합니다. 집 잘 봐주세요. 가게 잘 봐라. 이렇게 집주인이나 가게 주인의 지시를 받아 그 집이나 가게 안에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가사도우미나 가게 점원은 점유자가 아니고 그 지시한 자만 점유자로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만 점유자가 아니더라. 그럼 뭐라고 부를 거냐? 그걸 점유보조자라고 하자.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닙니다. 물건을 사실상 점유하지만 점유자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193조부터 195조까지 관념적 점유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96조 점유권의 양도. 점유권도 권리니까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걸 누가 사냐는 생각하지 마세요. 점유권도 권리입니다. 팔아먹을 수 있고요. 팔아먹는 건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점유권이 이전이 되려면 인도하라. 이거 인도하라. 자, 그리고 이 인도는 아까인가요? 지난번에 인도는 현실 인도라는 게 있었죠. 그 다음에 관념적 인도라고 주둥이로만 넘겨주는 게 있었죠.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를 양도한 인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노트북을 돈 주고 팔았을 때 노트북을 넘겨주면 소유권 넘어가는 거고 점유권도 넘겨주면 점유권도 넘어가는 거예요. 점유권의 양도 이렇게 현실인도,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 등을 통해서 인도 효력이 생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목적물 반환 청구의 양도한 인도에서 봤던 거. 갑이 병에게 노트북을 임대를 해요.
그럼 갑은 임대인으로서 간접 점유죠. 병은 임차인으로서 직접 점유죠. 이 상태에서 갑이 노트북을 팔아요. 그리고 갑은 병에 대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게 되면 노트북을 인도받은 걸로 보니까 을은 소유권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점유권도 손에 넣는 거예요. 다만 얘가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을은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넘김으로써 간접 점유를 넘겨줄 수 있는 거죠. 갑은 노트북을 병에게 임대함으로써 그 노트북을 간접 점유하고 있었는데 병에 대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넘기면 노트북을 인도한 걸로 보는 거니까 결국 을도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걸로 봐줄 수 있다. 이때 점유 무슨 점유? 간접 점유. 이렇게 되겠죠. 자, 197 점유의 태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유의 태양은 우리 민법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당연한 거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점유하는지에 따라서 소유권 등 별도의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자,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245조 1항 부동산 소유권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동산을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하잖아요. 그럼 점유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 평온하게 점유, 공연하게 점유, 20년 이상 계속 점유. 자, 네 가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평온하게 점유하고, 공연하게 점유하고, 20년 이상을 점유하면 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249조 동산선의취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동산선의취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트북을 돈 주고 산 사람이 그 노트북을 점유하면 점유권 인정되고 이거는 당연히. 다만 어떻게 점유하느냐?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하면 팔아먹은 놈이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일단 물건을 점유를 하면 점유권은 인정을 해주며 나아가 어떻게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따로 소유권 등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런 걸 점유의 태양이라고 부릅니다. 모양태자, 모양양장을 써서 점유의 모습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점유의 태양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입니다. 자주점유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자 써서 주인주자 써서 어떤 물건을 내가 소유하겠다라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마치 소유자처럼 지배하겠다라는 의사를 말합니다. 물건을 산 사람 소유자로서 지배하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도둑질하는 놈도 그렇겠죠. 마치 내 물건처럼 팔아먹이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자주가 됩니다. 그다음에 선이란 어떤 물건에 내가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 물건이 내 물건하고 너무 똑같아서 내 물건으로 착각하고 점유하는 걸 선의점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이라는 건 도둑놈처럼 내 물건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 점유하는 거죠. 평온은 뭐예요? 말 그대로 평화롭게 점유하는 거예요. 평온의 반대가 폭력점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폭력을 써서 점유하는 게 폭력점유고 반대가 평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연이라는 건 반대가 은비라고 해서 몰래 점유하고 몰래 남들 안 볼 때. 그럼 반대로 남들 볼 때 점유하는 게 공연점유죠. 그 다음 여기 추정한다라는 말이 있죠. 추정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봐주겠다 이런 뜻이죠. 자, 좀 전에 점유태양이란 거 점유자는 점유하면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나 선의취득 같은 거 보세요. 노트북을 절취한 갑으로부터 노트북을 을이 샀을 때
노트북을 넘겨받으면 점유하게 되니까 일단 점유권 인정하는데 이 점유할 때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해야 되는데 나중에 노트북을 도난당한 피해자와 을이 소송이 붙었을 때 을은 이거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나는 갑으로부터 노트북을 넘겨받을 때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넘겨받았다라는 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이렇게 증명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마련된 게 추정이라는 제도입니다. 197조에서는 을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너는 선의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걸로 추정을 해버리면 을은 현재 적어도 평온, 공연, 선의 점유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 유리합니다. 인정받은 거니까. 물론 197조에서는 이 무과실 점유는 추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 암기, 조문 자체가 잘 나와요. 자, 정리합니다. 점유의 태양이라는 건 이런 거다. 개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소송과 관해서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네 가지를 일단 추정해 준다. 소유의사로 점유, 선의로 점유, 평온하게 점유, 공연하게 점유. 추정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무과실 점유는 추정 규정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선의로 추정이 됐던 사람이 악의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내 물건이라고 착각하여 점유하고 있었는데 실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에서 내가 패소해버립니다. 그럼 나는 그 소송이 제기가 된 때부터 악의로 바뀌게 됩니다. 197조 2항도 조문이 아주 잘 나옵니다. 이 점유권과 관련해서는 조문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문을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197조 1항하고 197조 2항. 점유태양 추정과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추정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갑이 A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점유자, 점유가 자주인지 선인지 평온인지 공연인지가 불분명할 때 그걸 추정, 즉 인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추정은 소송에서 필요합니다. 어떻게? 추정된 사실은 증명된 걸로 보는 거예요. 따로 증명이 필요 없는 거죠. 여기 소송에서 추정의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이었다 하더라도 소유권 등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해버리면 그 소송이 제기될 때부터 악의로 바뀐다는 거,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8조는 점유 계속의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계속 점유해야 되는데 이거 일정 기간 계속 점유했다는 것도 증명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전후 양시점이라는 건 특정 두 시점을 말합니다. 이렇게 특정 두 시점에 점유를 했다는 게 인정이 되면 그동안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을 하는 게 198조 점유계속의 추정입니다. 갑이 A라는 물건을 1월 10일 날 한 번 점유했고 20일 날 한 번 점유해서 그 사이에 계속 점유했는지는 몰라. 하지만 이렇게 전후 양시점에 점유하면 계속 점유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가 점유계속의 추정입니다. 심지어 이 점유계속의 추정은 우리 대법원이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인정을 해줘요. 1월 10일은 갑이 점유했고 1월 20일은 을이 점유했어요. 그런데 을이 갑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았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이렇게 점유 승계가 인정이 되면 을이 1월 10일부터 계속 점유한 걸로 추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점유계속의 추정은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인정해 준다는 거, 이런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9조는 점유로 승계받은 거예요. 점유도 승계받죠. 갑이 점유하던 것을 을이 승계를 받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갑이라는 놈이 도둑놈이에요. 그럼 악의 점유가 돼요. 그럼 그걸 승계했으니까 얘도 악의가 돼버려요.
근데 을은요, 얘가 도둑놈인 줄 모르고 승계를 받았어요. 선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갑은 도둑놈에서 악의 점인데 그 놈으로부터 도둑질한 물건을 살 때 을은 갑이 도둑놈이란 걸 모를 테니까 선의로 점유하게 되죠. 그런데 갑의 악의 점유를 승계하다 보니까 악의가 돼버리는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점유자 갑의 특정 승계인 을은 자기의 점유만 주장할 수 있다. 나는 선이다 주장할 수 있다. 난 모르고 있었다. 또는 갑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갑의 점유를 함께 주장하면 하자 즉 악의도 승계한다. 그럼 뒤집으면 이걸 승계하기 싫으면 악의이기 싫으면 나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99조 점유의 승계와 그 효과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히 199조는 특정 승계를 말합니다. 포괄 승계가 아니라 갑의 노트북을 을이 훔쳐가지고 도둑놈 병에게 팔았을 때 병은 선이 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긴 하지만 문제는 점유권은 소유권은 249조에서 취득하지만 점유권은 을로부터 승계를 받는단 말이죠.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은 악의 점유를 승계받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병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여 이 악의를 승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199조입니다. 병은 을의 점유를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 고유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승계하는 경우는 어떨 때 승계하는 경우가 있느냐? 계속 점유가 필요할 때. 병의 취득시효가 10년 점유해야 되는데 5년밖에 안 됐을 때 20년 점유해야 되는데 15년밖에 안 됐을 때 근데 을의 점유는 합치면 20년이 되더라. 그럴 때는 점유를 승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예,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점유의 승계와 그 승계 주장과 그 효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계는 특정 승계를 말한다는 거,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걸 점유의 분리라고 한다는 거, 아울러 주장한 걸 점유의 승계라고 한다는 거, 아울러 주장하면 하자도 승계한다는 거, 따라서 하자를 승계하기 싫으면 자기의 점유만 주장해도 된다는 것. 뭐 이렇게 199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조는 권리의 적법 추정이라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소유자냐 도둑놈이냐를 일단 따지질 않아요. 그건 나중 문제고 그놈이 만약에 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면 일단 그놈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도둑놈보다는 권리자가 많을 테니까 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그 동산에 대하여 행사는 주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장하는 권리 예컨대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노트북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면 일단 그 사람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을 한다. 이게 200조입니다. 뭐 나중에 도둑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추정을 깨버리면 됩니다. 추정이라는 건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면 깨져요. 나중에 깨버리면 됩니다. 이게 200조. 그 다음에 201조부터 202조, 203조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인데 이건 연결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달리해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200조까지 살펴보셨습니다. 193조부터 201조부터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